새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인생 망쳤어요. 17살 딸아이가 SNS에 올린 이 한 줄. 새아빠는 우리 엄마한테 기생충이에요. 18살 아들이 친구들에게 한 이 말. 재혼 1년 만에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 올해 49입니다. 15년 전 이혼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남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큰딸 서연이 17, 작은딸 지우 13.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씩씩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야근이세요? 미안하다, 서연아. 계약서 검토만 끝내고 갈게. 맨날 그러시면서요. 지우 수학 봐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솔직히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딸들 웃는 얼굴 보면 힘이 났죠. 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아 10년째 키우고 있었고 직원도 30명쯤 됐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회식 가자. 돈은 넉넉했습니다. 딸들 학원비 대고 여행도 가고 부족함 없이 살았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보다 잠들곤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으면서도 따뜻한.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나요? 네, 손님 스타일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분이 박수진 원장이었습니다. 가위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편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손님, 혹시 싱글이세요? 네, 딸 둘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 저도 이혼했어요. 아들 둘이에요. 그러세요? 힘드시겠어요? 손님도 마찬가지시겠죠? 혼자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커피를 마셨고 한 달 뒤엔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늘 밝았고 농담도 잘했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민준 씨, 너무 진지하게만 살지 마세요. 인생 한 번뿐이에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감도 좋지만 행복도 중요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6개월간 만나면서 저는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진심이세요? 네.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걱정도 많았습니다. 4명의 10대 아이들이 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 있어. 뭔데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려고 해. 진짜요?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응. 수진 이모님 알지? 그분이야. 아빠 좋으면 저희도 좋아요. 서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그럼 오빠들 생기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와, 신난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줬습니다. 수진 씨 쪽 아들들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면 저희는 괜찮아요. 큰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작은아들 민우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신혼집은 방 4개짜리 넓은 아파트로 구했습니다. 아이들 각자 방을 쓸 수 있게요. 와, 여기 진짜 넓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베란다 좀 봐. 완전 크다. 민우가 신나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6명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비법이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주말에는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오빠들이랑 놀이공원 가요. 지우가 조르곤 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가자. 명절에는 할머니 댁에 6명이 함께 갔습니다. 어머, 손주들이 이렇게 많아졌네.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회사도 잘 됐습니다. 대기업과 장기 계약을 따냈고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계약 대박이에요. 다들 수고했어. 보너스 두둑하게 줄게. 수진 씨 미용실도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계속 늘었죠. 여보, 우리 정말 잘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우리 자격 있어. 많이 힘들었잖아. 맞아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제 물건 또 가져갔어요. 지우가 투정 부렸습니다. 지우야, 오빠가 실수로 그랬을 거야.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제 이어폰이었어요. 준호야, 이리 와봐. 저 안 가져갔는데요. 지우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됐어요. 서연이와 준호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완전 창피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준호 오빠 이야기만 해요. 오빠 멋있다, 오빠 공부 잘한다, 맨날 그런 소리만 들어요. 그건 준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빠는 맨날 오빠 편만 드세요. 서연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아빠랑 이야기 안 할래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 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요즘 준호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준호도 서연이 신경 쓰나 봐요. 어제 누나가 자꾸 저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신경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 거래처가 계약 해지한대요. 뭐? 갑자기 왜? 경쟁사가 더 싼 가격 제시했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거래처가 매출의 40%를 차지했거든요. 다른 거래처 알아봐. 빨리. 네, 사장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가 빠지니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님, 또 계약 취소 들어왔습니다. 또? 네. 이러다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가고 새 거래처 찾아다니고.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수진아. 회사 일이 좀. 회사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심각했어요. 2개월 뒤 직원 월급을 제때 못 줬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가. 미안하다. 다음 주까지 꼭 줄게.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구멍은 점점 커졌어요. 집에서도 티가 났습니다. 아빠, 왜 요즘 맨날 한숨 쉬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아빠 얼굴 보면 다 티나요. 수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회사 많이 안 좋은 거죠? 응. 얼마나 안 좋은데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줄 정도야. 수진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우리 부부잖아요. 이런 것도 혼자 끙끙 앓으면 어떡해요? 미안해. 사과는 무슨.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어요? 미용실 매출은 어때? 괜찮아요. 요즘 손님 많아서 바쁠 정도예요. 그럼 당분간 미용실 수입으로 생활비를.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가장으로서 아내한테 의지해야 한다는 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악화됐습니다. 직원 절반이 그만뒀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렸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독촉 전화 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아빠, 저 학원비 못 내도 돼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 힘드신 거 알아요. 제가 학원 안 다녀도 공부할 수 있어요. 서연아, 진짜 괜찮아요. 준호 오빠는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저만 빼도 돈 절약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왜 그래, 준호야? 서연이 누나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너네 아빠 회사 망한다며? 이런 말 한대요. 누나가 화장실에서 우는 거 봤어요. 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친구한테 실수로 말해서 소문이 났어요. 내가? 진짜 죄송해요. 친구가 물어봐서 그냥 대답했는데 학교에 퍼진 줄 몰랐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민준 씨, 수진 씨가 말렸습니다. 준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면 뭡니까?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연이만 힘든 줄 아세요? 준호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준호, 방 들어가. 수진 씨가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왜 준호만 감싸세요? 감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18살 애한테 뭘 바라세요? 서연이는 17인데 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못났고 당신 딸은 착하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저 이제 지쳤어요. 수진 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 왔습니다. 뭐? 일주일 안에 원금 전액 상환하래요. 그게 말이 돼? 5억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연체 3개월 넘으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 접어야 할 것 같아. 진심이에요? 5억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구해? 불가능해. 수진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용실 담보로 대출 받을까요? 안 돼. 그건 당신 거야. 우리 거죠. 부부 재산이잖아요. 하지만 민준 씨,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해결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하지만 미용실 담보로도 3억밖에 못 구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 제가 알바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제 용돈이라도 제가 벌게요. 가족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준호야. 저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바할래요. 애들아, 너희는 공부해야지. 아빠, 저희도 이 집 식구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지우와 민우도 왔습니다. 아빠, 우리 용돈 안 받을게요. 맞아요, 아버지. 조금만 주세요. 6명이 거실에 앉아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첫째, 뭐든지 숨기지 않는다. 둘째,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 셋째,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좋아요, 아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아빠는 지금 너무 힘들어. 회사는 망해가고 가장으로서 너희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우리 가족이 흔들린다는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솔직하게 말해봐.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준호 오빠가 싫었어요. 서연아.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들어봐. 오빠가 나쁜 게 아니라 자꾸 비교당하는 게 싫었어요. 준호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준호는 착한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오빠가 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빠도 똑같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누나 의식 많이 했어요. 누나는 예쁘고 친구도 많고 저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공부에 매달린 거예요. 누나한테 지기 싫어서요. 오빠, 근데 진짜 미안해요. 제가 학교에 소문낸 거 정말 실수였어요. 알아. 나도 미안해. 오빠한테 너무 차갑게 굴었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새엄마 좋아요. 진짜로요. 근데 가끔 진짜 엄마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혼자 울었어요. 수진 씨가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 생각하는 거 당연해. 미안할 것 없어. 민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새아빠는 정말 좋은데 그래도 진짜 아빠가 그리울 때 있어요. 제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야, 내 아빠 보고 싶은 거 이상한 게 아니야. 언제든지 만나도 돼.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두려움을, 진짜 마음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정리할게. 깔끔하게. 정말요? 어차피 빚만 늘어나고 있어. 파산 신청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회사였으니까요. 여보, 그럼 당장 수입은? 일단 내가 어디든 취직할게.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할 거야. 우리 미용실도 있잖아요. 당신 거 가지고 6명이 어떻게 살아? 같이 버는 거죠, 뭐. 그리고 저 직원 1명 더 뽑아서 영업시간 늘리려고요. 힘들겠는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 주고 빚 정리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끝까지 책임 못 져서.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서연이와 준호는 학교 끝나고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누나 영어 좀 가르쳐줘. 나 영어 약해. 그래, 내가 알려줄게. 둘이 웃으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와 민우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어머, 고마워 지우야. 아버지, 청소기 돌릴까요? 오, 민우 고맙다.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 씨는 미용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손님 20명이나 받으셨어요. 힘들지만 보람있네요. 제가 미용실로 저녁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여보, 밥 먹어.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피곤하지? 괜찮아요. 우리 가족 위해서니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김 과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장에서 평사원으로. 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뇌졸중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수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미용실 담보로 또 대출 받을게요. 안 돼. 이미 대출이 있잖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수진아. 우리 어머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병원에 수진 씨가 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들아, 고맙구나. 할머니, 우리가 간호할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 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기간이 6개월 필요했어요. 누가 간병할 거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용실은? 매니저한테 맡기고 제가 시간 조절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 말에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가 병원과 미용실을 오가느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여보, 괜찮아? 응. 좀 피곤하네. 무리하지 마. 내가 퇴근하고 병원 갈게. 고마워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환자분 너무 무리하셨어요. 푹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동시에 입원한 상황.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갔고 아이들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집 지킬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랑 할머니만 챙기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밥도 할 수 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청소도 제가 할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수진 씨를 번갈아 돌봤습니다. 민준아, 미안하구나. 아빠한테 짐만 되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머니가 저 키우셨잖아요.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네, 어머니. 수진 씨 병실에서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당신 잘못 없어.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잘 해내고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일주일 뒤 수진 씨가 퇴원했고 한 달 뒤 어머니도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빚이 또 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서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애들아, 왜 그래? 아빠, 엄마. 저희가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 서연이, 준호, 지우, 민우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희 4명이 의논했어요. 서연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지금 힘들잖아요. 할머니 병원비도 있고 빚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서연이, 누나랑 저는 주말 알바 시작했어요. 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몰래 한 달째 했어요. 편의점이랑 카페에서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랑 민우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심부름센터 일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장 봐드리고 심부름하면 용돈 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목이 메었습니다. 이거요. 서연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은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애들아, 이걸 어떻게? 아빠, 저희도 이 집 식구잖아요. 같이 힘들고 싶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한테도 가족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우리도 사랑한다. 그날 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아이들 뒀어요. 그러게. 저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우리 힘내야죠. 애들한테 보답해야 해요. 그래. 더 열심히 살자.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수진 씨는 미용실을 2곳으로 늘렸습니다. 원장님, 분점 오픈 축하해요. 고마워요. 다들 덕분이에요.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와 준호는 이제 진짜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오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 그래? 재밌네. 나도 오늘. 둘이 수다 떠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지우와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같이 게임하자. 그래, 오늘은 내가 이기나 볼까? 형 항상 져주잖아. 들켰네.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저녁 해줄까? 와,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만들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다 알려줄게. 할머니, 저도 알려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너도? 그럼 다 같이 배우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부장이 됐고 수진 씨는 미용실을 3곳으로 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 3년 전 생각하면 꿈만 같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겨냈잖아. 우리 함께. 서연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엄마. 붙었어요. 축하해, 서연아. 제가 안아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딸.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그리고 준호 오빠도요. 나? 준호가 놀랐습니다. 응. 오빠가 공부 많이 도와줬잖아. 오빠 없었으면 못 붙었을 거야. 누나. 나도 누나 덕분에 영어 성적 올랐어. 둘이 껴안았습니다. 준호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했어,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축하해요, 오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나. 지우와 민우도 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구나. 어느 토요일 온 가족이 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치? 오랜만에 다 같이 나와서 좋네. 아버지, 제가 도시락 쌌어요. 맛있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 기대되는데? 돗자리를 펴고 다 같이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준호야,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어머니가 칭찬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식사 후 아이들은 배드민턴을 쳤고 우리 부부는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 많이 힘들었지. 근데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이. 맞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애들 봐요. 진짜 남매 같죠? 그러게. 이제는 누가 봐도 한 가족이야. 저희 잘 해냈어요, 여보. 응, 우리 잘 해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멋진 가족이다. 맞아. 최고의 가족이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지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영원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가족.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서연이와 준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누나, 우리 같은 학교 다니게 됐네. 그러게. 신기하다, 오빠. 같이 학교 다닐 생각하니까 설레. 나도. 오빠가 있으니까 든든해. 둘은 학교에서도 함께 다녔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둘 남매래요. 정말? 안 닮았는데? 재혼 가정이래요. 근데 완전 사이 좋아 보이죠? 부럽다. 우리 진짜 남매보다 더 친한 것 같은데? 서연이와 준호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집에서는 지우와 민우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형, 중학교 어때? 좋아.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나도. 누나도 같은 학교 다녀서 좋아.
우리 진짜 운 좋다, 그치? 응. 가족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어느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발표할 게 있어. 뭔데요, 아빠? 우리 이사 간다. 어디로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마당 있는 집. 진짜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응. 아빠랑 엄마가 돈 많이 모았거든. 와, 최고예요. 그리고 할머니 방도 따로 만들 거야. 정말?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세요. 고맙다, 얘들아. 한 달 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7개나 되는 큰 집이었습니다. 와, 진짜 넓다.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방이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내가 고른 거. 완전 마음에 들어. 서연이와 준호는 각자 방을 꾸몄습니다. 오빠, 내 방 구경할래? 그래, 누나 방도 보러 가자. 저녁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 고기 맛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양념하신 거야. 맛있지? 네, 최고예요. 아버지, 제가 구워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잘 굽는구나.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손주 요리 실력 일취월장이네. 서연이가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부를게요. 오, 서연이 노래. 좋지. 서연이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누나 진짜 잘한다.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노래가 끝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 곡 하겠습니다. 준호도 노래해? 몰랐네. 제가 놀랐습니다. 최근에 배웠어요. 누나한테요. 정말? 그럼 한번 들어볼까? 준호의 노래도 훌륭했습니다. 오빠 대박.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와, 준호야. 재능 있는데? 수진 씨가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별을 보며 누웠습니다. 아빠, 별 진짜 많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저 별 보세요. 제일 밝은 거. 민우가 가리켰습니다. 저게 금성이야.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알아요? 천문학 동아리 들어서 배웠어. 대단하다, 오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났으면 좋겠다. 그럴 거야, 서연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우리 가족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대학 3학년이 됐고 준호는 2학년이 됐습니다. 둘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누나, 오늘 과제 같이 할래? 그래, 도서관 가자. 누나 덕분에 공부 재밌어졌어. 나도 오빠 덕분에 힘이 나. 지우는 고등학생이 됐고 민우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형, 고등학교 어때? 좋아. 근데 공부 많이 해야 해. 나도 곧 고등학생인데 걱정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저는 회사에서 이사가 됐고 수진 씨는 미용실을 5곳으로 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그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 잘 참았어. 우리 아이들 덕분이에요. 맞아. 애들이 우리 구원했지.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애들아, 오늘 할머니가 특별한 요리 해줄까? 와, 뭔데요, 할머니? 비밀이야. 저녁에 알게 될 거야.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다시 사진관에 갔습니다. 5년 전 찍었던 그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5년 전에도 오셨잖아요. 그때보다 우리 많이 변했죠? 그럼요. 더 행복해 보이세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보며 모두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행복해 보인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행복하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 있어. 뭔데요, 아빠? 우리 가족이 되고 5년이 됐잖아. 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지우가 놀랐습니다. 응.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맞아요. 힘든 일도 많았고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이겨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함께였으니까.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희한테 정말 고마워. 왜요, 아빠? 너희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 지켜줘서. 아빠.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아빠,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가족 만들어줘서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정말. 여보도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했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만들어서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재혼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 힘들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증명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서로 솔직해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둘째,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계속 노력하세요. 셋째,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끝까지. 그러면 가족이 됩니다. 진짜 가족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재혼 가정을 꾸리고 계신가요?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으니까요. 사랑하고 믿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처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